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이미 이제 결판이 다 났지만 뭐 최종 확인을 이제 못한 관계로 억척이 난무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다 없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억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를 천하람 이겼다 뭐 이 이야기인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천하람이가 조금 나왔을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있지만,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극소수 선관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시스템을 만진 사람들, 극소수겠죠. 한간에는 1위자에게는 특히 당대표 같은 경우 1위자에게는 미리 이제 통보가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요.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궁합을 맞추면서 멋진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인데요. 논란이 되었던 그 땅 문제. 제가 사실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 당내 경선에서 마치 대선 주자 검증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일단 봤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 보면요. 김기현 소유 임야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파란색 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김기현의 이제 땅인데요. 황당합니다. 이것만 딱 들여다보면 뭐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산속에 그냥 덩그러니 저기 지금 김기현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마을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로가 지금 현재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 본다 그러면요. 그런 논란 자체가 다들 부질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제가 된 그 KTX 선만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전철답 저것도 김기현의 땅을 이제 비켜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운데로 지르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갔다는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송전철탑은 원래 산마루 높은 정상을 향해서 이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이제 불도 날 수 있고요. 이런저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송전철탑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산들에 다 이렇게 돌려 쌓여 있고 완전히 그냥 접근 자체가 힘든 땅 아닙니까? 이런 땅은 그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자, 이런 땅을 김기현이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땅값도 많은 시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올랐겠죠. 어쨌거나 땅값 자체는. 그래서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이 땅이 어느 정도 크게 기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뭐 사고 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했지만 판 적이 없잖아요. 이 땅을 뭐 쪼개서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고 수익을 올린 것도 없어요. 한 번도. 김기현 소유 임야일 뿐인데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요. 황당한 발상이다. 뭐 좀 그렇게 봅니다. 송전철탑도 문제 될 거 없고요. KTX 그 노선만 해도 김기현 후보가 의원이 그 말을 요령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그게 이제 발언을 통해서 그걸 정리할 수도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솜방망이를 휘둘렀다 할까 조금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전혀 여기만 보게 되면은 문제될 게 없다. SBS, KBS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걸 딱 보는 순간 2차 취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게. 재산 형성도 그렇고 사고 판 과정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너무도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대장동에 집중하십시오. 차라리. 자, 여기 보면요. 주민들도
지금 한 평당 10만 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그러니까 1,800억 이야기 자체는 그 뭐 근거도 없는 거죠. 어, 매물도 없는 데다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다는데 그럼 깎아야죠. 이걸 팔자면은 평당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깎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몰라. 누가 이제 살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전체 이 가액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1,800억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1,800배 뭐 뛰어가 1,800배죠. 1,800억이 아니고 1,800배가 불어나 가지고 뭐 600억이다, 700억이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만 원 주고 뭐 하겠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당시에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언론사의 특징이 이런 뉴스를 했을 때는요, 문제가 있으면 2차, 3차 보도를 계속 내는데 KBS도 그렇고 SBS도 이후에 2차 보도가 없었어요. 그거는 아유 가보니까 뭐 이야기가 안 되더라. 말이 안 되더라. 이준석이도 따라가서 이게 취재했던 것 아닙니까? 자, KTX 역에서 오면 아마 여기 지상으로 통과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지하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씨 땅 지하로 이게 다 이거 KTX 철로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입구가 그 약간 걸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 또 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KTX 터널 입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저 입구에서 뭐 영업이 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장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터널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게 땅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뭐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지. 그 터널 입구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접근 금지 구역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적으로 김기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뭘 했다고 보기에는 정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예. 자, 이준석이도 분명히 여기 따라가서 뭐 건수를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이후에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상 터널 입구가 직결되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런 걸 분명히 인지하고요. 그 김기현을 갖고 있으면은 뭐 대장동처럼 뭐 위험하다, 뭐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김기현의 그 뭡니까 예방 주사를 놓아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이거 의혹을 크게 부풀리긴 했는데 황교안, 안철수 두 사람 다 그랬죠. 천안함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언급하다가 이준석이가 여기 다녀오고 난 뒤부터는 그거 쏙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이야기를 하는 김에요.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에 이런 연설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울산 땅 그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갖고 너무 크게 집중하다가 황교안도 그렇고요.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그래서 네거티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들 말들 하는데 뭘 보고 저기가 김기현이 투기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투기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자, 20대 때 학생 운동했다고 평생 우려먹었습니다. 이때가요, 원내대표 때고요, 야당 때입니다. 아주 엄혹할 그 시절인데요. 자, 40대는 국회의원 하더니 50대는 국가요직힙수로 바로 주사파들을 386, 586 그들을 향한 직격탄인데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발의, 대출 우대, 주택 구입, 취업 지원, 학비 면제, 의료 지원 이런 것을 다 이제 누리고 있었죠. 특히 이제 광주 5.18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특혜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자, 이러자 짝짝짝짝 하고 이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죠. 자, 법무부 장관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 이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입니다. 장관 됐어요. 법무부 장관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도 장관 됐습니다. 장관 됐어.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을 졸라도 임명했습니다.
이용우 차관입니까? 그렇죠. 자,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 개혁으로 둔갑. 장관은 조국을 말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 개혁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탄압이 개혁이다. 이런 말이죠. 명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혁이라는 게 상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도끼질을 했던 거죠. 망나니 칼춤을 췄던 거죠. 자, 구구사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 개혁이다. 자, 권력 충성 검사 영전했고요. 법 충성 검사 좌천했습니다. 요 뼈아픈 이야기네요. 자, 법무부 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 피고인 서울 고검장 승진했고요. 박범계 장관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당시에 장관은 박범계군요. 박범계 장관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박범계 본인도 학생 시절에 그 조폭 출신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 서클의 멤버였다 그럽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아주 뭐 대단했다 그래요. 박범계에게 그런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조폭 관련, 학폭 관련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던 인물들이 그 좌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없어 그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 그렇죠. 문재인의 정치. 박원순 오거돈 사건.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특징은 소위 이제 좌파들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보수 혹은 우파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침소봉대해서 끝까지 그냥 난리를 치죠. 그냥 그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여성운동, 여성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배지 달기 위한 선동구호였습니까?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정수를 보여주는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 과연 오늘 어떤 결과를 낼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거나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리고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현장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그냥 거대한 축제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 길로 그냥 바로 일로 매진해야 됩니다. 다소간의 앙금이 있더라도 탈탈 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